사연 읽어볼게요.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최근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쓸 거 이외에는 주식에 올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주식은 변동성이 심해서 너무 위험하니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적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적금으로 돈을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여자분과 똑같은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어느 날 이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주식을 해서 몇 천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회사를 안 가기 시작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잃고 회사를 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주식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중에는 이걸로 이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식하는 사람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연애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주식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마음속으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이 사람이 좋은데 주식을 한다니,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별로 나쁜 거는 아닌 것 같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은행을 가서 계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신랑에게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랑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주식 종목을 보고 해봤어요. 주식을 딱 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고 나니까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 이거구나.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즉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얼핏 어디선가 들은 그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거기에 몽땅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신랑이 왔어요. 내가 주식을 샀다. 내가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는 거죠. 주식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9시에 앉았어요.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어질어질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자를 막 넣은 거예요. 나 지금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산 주식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그 다음날이 됐어요.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심장이 계속 요동치는 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2만 원의 수익을 얻고 이렇게 돈을 잃어버린 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다 보니까 내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으려면은 나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무조건 이거를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에 팔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신랑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비싼 돈 주고 공부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2번 정도를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회사는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공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절대로 주식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깨지면서 내가 주식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는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또 한 2년 정도 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찰떡같이 믿고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던 이 회사마저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이런저런 거를 겪다 보니까 철석같이 믿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주식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가 정말 인생을 배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변동성이 크잖아요. 여자친구의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예적금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으로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 문제는 잘 조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의 50%나 60% 정도를 한다 하면 이 30%는 예적금을 넣는다든지, 모든 돈을 주식에 올인하는 거는 저도 좀 그거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불시에 어떤 일들이 닥쳐요. 그때는 빨리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비율을 조절해서 한다면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반대로 여자친구가 100% 주식을 올인해서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연자님 괜찮으신가요? 어쩌면 사연자님이 여자친구가 예적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랑 사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비율을 잘 조절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연애와 결혼까지 하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